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 졸리지음 출판사 지식노마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졸리님은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2014년도부터 메리츠 자산 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실제로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주니어 펀드 투자 클럽과 주부들의 금융문맹 탈출을 돕기 위해 주부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월가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철학을 모국의 투자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금융문맹에서 벗어나야 경제 독립이 가능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왜 돈에 쪼들리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저자는 매일매일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축적된 여유 자금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나간다면 경제 독립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본문에 앞서 저자는 서장에서 한국은 잘못된 금융주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는 1. 창업가 정신, 2. 여성 인력의 활용, 3. 금융교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 돈에 끌려다닌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어서 참아야 하며 은퇴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 한국은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인데 노인 취업률도 최고다. 또한 한국의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 할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는 1. 사교육비, 2. 자가용, 3.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도덕성이 높았고요. 둘째, 호기심이 많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 자본주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넷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지요. 저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학원 갈 돈으로 주식을 사라. 만일 그 막대한 돈으로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셨다면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적어도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급속히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저자가 만난 많은 은퇴자나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들 대부분은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온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가용인데요. 저자는 한국에 온 이후로 자동차를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가 일했던 뉴욕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도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다. 저자는 자동차가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저자는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한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한다. 저자는 충고합니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탈출하라.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기적이 일어난다. 만일 매일 아낀 돈 10,000원으로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면 예를 들어 1985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0년 동안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다.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금융 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이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더 무섭다.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는 방법으로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돈이 일하게 하는 현명함, 즉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 문맹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자산의 80%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고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이해 못합니다. 아태 16개국 여성의 금융이해 지수 중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저자가 만난 10명 중 9명 이상은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처럼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노후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며 원금 보장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한 90%는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가 언젠가 지방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주고 싶다며 주식 투자 강연을 요청했었는데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식 같은 도박을 가르칠 순 없다는 논리로 교장 선생님이 완강히 반대해서 강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교장 선생님의 금융 문맹이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잘못된 결과로 인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융 문맹은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다. 금융 문맹으로부터의 탈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저자는 금융을 이해해야 부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업 선택 시 당신은 돈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선호 직업 1순위는 공무원입니다. 부모가 선호하는 자녀 직업의 순위도 공무원이 1위입니다. 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마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짐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안정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해거들 걱정 없고 퇴직 후엔 연금도 나오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직업을 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르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란 사실 조심스럽지만 저자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확장성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 법대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나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직업은 검사입니다. 연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직업 선택 시 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부자가 목표라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지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면 천박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문맹이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자가 되게끔 해주는 교육, 그것이 그 어떤 교육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꿈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원금 보장의 늪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에 가입했는데 20% 손해봤어요. 앞으로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원금 손실이 두려워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401k라는 은퇴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인들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게끔 유도했고, 그로써 그 자금이 창의적인 새로운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을 가능케 했습니다. 미국이 노동과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택한 데 반해 일본은 종신고용을 신봉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만 집중적으로 몰렸고 그 결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대부분의 은퇴 자금이 예금이나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며 사람들은 원금 보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해왔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운용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금융문맹 1등 국가인 일본보다도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한국에서 노인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예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예금에 머물러 있는 돈은 나의 노후를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국민들은 많은 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거나 부동산에만 투자함으로써 개인적인 불행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 심각한 먹구름을 들이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축이 아닌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배워라.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유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는 호의적이면서 주식에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식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탓에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마치 한탕 노리는 사람 혹은 결국 망해서 살림 거덜낼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부동산을 샀다는 사람은 부러워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부동산 투자와 달리 주식 투자에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큰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주식을 하루라도 먼저 매입해야 하고 하루라도 오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라. 은퇴 후 50년을 위한 준비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은퇴 후 50년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원 마련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숲을 이루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다. 주식 한 주를 나무에 비유한 거지요.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내가 쉬거나 자는 동안에도 나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이윤의 일부는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자본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본인의 자산은 평균 80%가 예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고 배타적인 이민 정책을 고수하며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한국처럼 심각하진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고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개인도 윤택해지고 나라도 잘 살 수 있다.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오래지 않아 회복되고 결국 상승하기를 거듭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좀 전에 제가 숲을 이루듯이 나무를 심는 거라고 하던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어라.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 효과 아시죠?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리고 뭉치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커지는 현상을 빗댄 것입니다. 초기에는 적은 원금일지라도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는 현상을 눈덩이에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11살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재산을 불려 지금은 97조 원의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워렌 버핏에게 35년 전에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약 180억 원 이상의 부가 창출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아낌 10,000원, 20,000원으로 조금씩 꾸준하게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해라. 197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헤이 우드 선수는 한창 명성을 높이고 있을 때 나이키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뛰어준다면 그 대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는 현금 10만 달러, 또 다른 하나는 나이키 주식의 10%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헤이우드 선수는
현금 10만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헤이우드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 최악의 의사결정이었다고 후회합니다. 그로부터 45년이 더 지난 현재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1,100억 달러 정도에 이릅니다. 만약 당시 헤이우드가 10만 달러 대신 나이키 주식 10%를 택했다면 그 가치는 현재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2천억 원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해라.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 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 주식은 게임이나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 좋은 기업을 선택하여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함으로써 성장의 열매를 나누겠다는 장기적 안목의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특별한 매도 요인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둘째,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이유 없이 폭등할 때. 셋째,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제품의 소용이 없어지는 등 기업 자체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 좋은 회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첫째, 경영진의 질. 경영진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경영하는지,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하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영업보고서를 꼭 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편견에서 벗어나라. 한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금융 분야만큼은 지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 편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편견 1.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내도 괜찮다?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견 2.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가장 큰 위험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견 3. 개인 투자가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 오히려 정보가 과해서 그릇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임을 기억하라. 편견 4. 부동산 투자는 안심되지만 주식 투자는 불안하다. 부동산이 하락할 경우 일본처럼 심각할 수 있습니다. 편견 5.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다?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다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장기 투자한 사람은 대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편견 6. 한국 경제는 어려우니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경기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편견 7. 주식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 주식은 팔기 위해 사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 회사의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편견 8.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가가 되어도 괜찮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주식 투자는 곧 경영진의 능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지 사고 파는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럼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요?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 첫째,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시장에서 소위 테마주 등으로 불리며 유행에 따라 올랐을 경우. 둘째, 지배구조의 심각한 변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셋째, 사고 싶은 다른 주식이 생겼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전하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어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인지에 달려있지 마켓 타이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 1장과 2장 들려드렸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영원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